안녕하세요. 웅년초 교사 변지희입니다. 네. 네. 저는 웅년초 외국인 학생 88명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얘기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장학사님께서 소소한 이야기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매일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처음 맞는 한국어학급 담임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좌충우돌의 수업 상황과 또 그 널뛰었던 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편안히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어서와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느낌이 어떤 말로 썼냐면 이제 어서와. 이제 선생님도 피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외국인 학생 만나셨죠? 라는 약간 어서와 라는 약간 동지의식으로 쓴 멘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지금 학생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다문화 학생 외국인 이야기도 여기서 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천시의 현황을 잠깐 짧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함께 생각해 볼 문제, 그리고 오늘 저희 분과에서 그림책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렸거든요. 지금 책상에 놓여 있으시죠? 그래서 이 책을 짧게나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고 저의 소소한 이야기, 실패의 경험담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제가 지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아무리 수업을 잘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심리 정서적인 활동을 제가 한 내용을 수업의 효과를 높여주는 심리 정서적 활동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성장 중심에서 저희 분과에서 오늘은 세계 그리고 마을 나인데 저는 세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 현황을 잠깐 얘기하면은 12년도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2,468명이었는데 그 2022학년도 인천시 교육청 동아시아에 나온 다문화 계획을 보고 제가 이 수치를 입력한 거거든요. 그럼 2021년도 아마 22년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21년보다. 21년도에는 과연 통계에 우리 인천의 다문화 학생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선생님. 15,000명. 네. 한 명만 더 다운입니다. 다운. 네, 네, 선생님. 네, 박수 쳐주세요. 네, 그 통계상 어떻게 정확하게 21년도에는 50명이고요. 제가 지금 체감해 봤을 때는 저희 학교는 되게 많은데 코로나가 풀려서 이거보다 현재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 숫자는. 저는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증가율을 보면은 전국은 8.6%인데 인천시는 전국보다 더 훨씬 빠른 13.5%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부산보다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학령기 인구가 많다. 그중에서 학령기 인구 중에서 이 다문화의 증가율이 우리의 학교를 뒷받침해주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학령기 인구를. 그래서 인천은 전국보다 훨씬 더 빠른 다문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초등학교의 수는 258개인데요. 그럼 과연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숫자는 몇 개 학교일까요? 네, 선생님. 그래서 다문화 학생은 257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한 개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한 개 학교를 빼고는 2021년도에는 우리 초등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저희가 지금 여기 갤러리 워크 있다 할 거고 선생님들 포스트잇도 하나씩 드렸는데요. 한번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고 얘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항상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자, 선생님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선생님 반에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와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 우리 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어학급 담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국어학급 하기 전에는 우리 학교에 그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반에도 외국인 학생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문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더니 우리나라 정책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을 위한 정책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학생들을 위한 친문화적인 친화적 다문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금 부족하다라는 글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교무실로 민원을 해서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교냐? 왜 이렇게 외국인을 위해서 뭘 많이 하냐? 그럼 일반 애들은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민원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왜 다문화 애들은 저렇게 교실도 좋은 거 해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의견을 민원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또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들어요. 다문화 학생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우리 반에 왜 또 다문화 학생이 전학이 왔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학생을 위한 자료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에는 연간 2시간만 아이들한테 다문화의 날 해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서로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국학급 담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딱 서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뭘까? 이들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나는 교사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생각을 적어주시고 저희 포스트잇이랑 사인펜 드렸죠. 이따가 한번 요기에 대한 생각을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생각 나누면 이따 마지막 사회전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절충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연 이렇게 인천은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들어오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학생들도 평등한 출발선을 위해 맞춤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이 중요할까? 어떤 게 먼저일까?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거지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생각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그림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같이 한번 제가 짧게나마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 제목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제목을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강물처럼? 술술, 줄줄, 그쵸?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강물을 되게 막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고 제가 본 강물은 아주 날씨 좋은 날 잔잔히 흐르는 이런 강물만 봤기 때문에 강물처럼 말해요. 얘가 아주 그냥 잘 말을 잘하는 앤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짧게 살짝 읽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도 넘기면서 한번 같이 보세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끄.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학교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했다고. 물거품이 일고 굽이치다가 소용돌이 치고 부딪혀요.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살짝 짧게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림책은 조던 스콧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가인데 말 더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아직 어른이 된 지금도 이렇게 말을 영어였지만 더듬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오늘 저희 학생 성장 중심 분과의 그 선생님들의 선물로 정한 이유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교실 안에서 잘하고 싶고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주변의 시선이나 자기가 놓여진 환경에 의해서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외국인 학생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낯선 땅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지금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실에 아이들이 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국어 교실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잘하는데 넌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친구가 아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수업을 열심히 하지만 이 수업의 효과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못하고 하는 현실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되게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울컥한 적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책을 정한 이유는 이제 저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담임을 지정했어요. 2022학년도에. 그래서 재학생 대비 외국인 다문 학생이 많은 비율의 학교를 선정을 해서 초등에 한 6개 학교가 이제 한국어 담임이라는 걸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개, 동부에 5개가 있고요. 북부에 1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직 경력 20년인데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이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계획한 대로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렸던 그림이 내 교실에서 잘 안 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되게 부딪히고 또 소용돌이 치고 어느 날은 또 좀 잘 됐다가 용기를 얻었다가 하지만 이렇게 또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까지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책은 좋으셨나요? 네, 집에 가서 한번 이건 어른을 위한 그림책인 것 같아요. 저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처음에 이집트, 키르기즈스탄, 예멘, 타지키스탄, 시리아. 무슨 나라일까요? 리비아. 제가 지금 공통점을 갖고 이 나라들을 썼거든요. 난민, 또 마지막 요르단까지. 공통점. 네. 네, 이슬람도 있고 아닌 애도 있었어요. 네, 선생님. 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네? 중동? 이슬람 문화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 반 학생들이에요. 네. 우리 반 학생들을 지금은 이제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줄은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다 자기 반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자, 이 12명, 지금 여러 나라가 나왔는데 이 8개국 학생들이 제가 1학기 때 만났던 우리 반 학생이었어요. 12명.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 민족, 문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 너는 우리 반 친구들이야 라고 제가 소속감을 주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학급은요, 특수학급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이수하면 원적학급으로 보내요. 자기 반으로. 그 전에는 특수처럼 국어나 수학 시간에 이제 내려와서 같이 저랑 한국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교감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학생 재적수가 유동적인 학교가 어딨냐. 그래서 그 재적수가 조금 바뀌어요. 달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1학기 때 열심히 가르쳐서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또 이제 애들이 들어오면 또 늘겠죠. 네. 제가 이제 소소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현재 진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0년 처음으로 한국어학급 담임을 맡았습니다. 3월 2일에 교실에 갔더니 다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 경험하지 못한 조용함을 경험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절대 떠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앞에 놨는데 KSL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이제 2월 달에 담임을 정하고 교육청에서 막 연수를 엄청 시켜줬어요. 지금 경인교대 이런 데 가서 이제 교육과정 연수를 받고 제가 이 KS 교육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빨리 너희들을 원적합급으로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한국어학급이 4반이 있거든요. 저만 정규 교사고 나머지 3반은 강사님이신데 우리 반에 가면 똑똑한 반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전화를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로 교무실로. 우리 아들도 너네 반에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켜달라고 이상한 민원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을 배웠지만 2월 달에 잠깐 배웠기 때문에 이게 도통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선생님 제가 책을 약간 이따가 살짝 뒤로 넘기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이게 문화적 배경이 없으면 또 애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기와지, 뭐 초가, 뭐 김치, 뭐 떡 이런 게 나오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이걸 습득하기 너무 어려웠고 제가 이제 이 다문화는 인천시 교육청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이게 뭔가를 아직 개념이 없는 시기에는 이 일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차별 문제 우리 학교 애들을 갖고 있거든요. 왜 우리만? 그런데 저도 이 담임을 맡기 전에는 내가 한국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내가 외국인 선생님인가? 내가 이걸 교사로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가라는 제 마음속에 약간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떠냐? 네, 아이들과 굉장히 끊임없이 의사소통 말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제가 학급 담임 시절에도 공감 독서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 수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다가 이 학생들과도 같이 공감 독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독서를 하다 보니까 책을 그림책을 위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정책을 공부 열심히 하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과와 굉장히 장학사님과 친해져서 늘 전화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으로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애국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왜 이런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작할까라는 생각에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똑같이 아랍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라 이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이 다문화 외국인 학생들이 그 지역 그 나라에 폭등을 일으키고 하는 사회적 문제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학급을 하면서 저에게 배운 학생들은 그래도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이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나중에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 스스로 늘 매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어 교육과정은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 교실 수업의 능동적인 참여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그래서 2가지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한국어 학급 담임으로서의 저의 수업과 일반 학급 담임이었을 때의 저의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반에 외국인 학생이 딱 왔다. 말 시켜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너 어디서 왔어?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너 내 말 알아들어? 뭐 화장실 알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관리자 아이디가 정해져 있거든요. 모르시면 다문화 담당자에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동아시아 시민과 장학사님께 여쭤보시면 우리 학교 관리자 아이디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를 계정을 받아서 내가 담당 교사로 등록해서 학생들한테 이 진단 보정 시험을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학급 매뉴얼에 의하면은 한 3단계 정도 되면 원적학급으로 복귀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이제 한 4단계 정도 되면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원적학급으로 복귀시킵니다. 굉장히 사이트가 잘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학생들한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까 뒤에 이제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하는데 패드 하나당 다 애들 학생들한테 쭉 나눠다 주고 월 말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 거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영역별로 등급이 다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정 자료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쉽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KSL 교육과정이 뭐냐? 지금 책이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잠깐 보시면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와져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이름만 달라요. 저밍, 치아오 뭐 이런 이름만 달라서 이게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진 게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실패담에서 막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1학기 때 한 달 만에 1권을 다 끝냈어요. 애들을 막 그냥 앉혀놓고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칠판을 쓰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KSL 교육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내용을 저학년 아이들이 습득하기는 어려웠다는 실패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전 질문으로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그러면 우리 반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담임교사가 KSL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라고 사전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국학급 일반 학급에 있었을 때 KSL 교육과정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선생님이 이 KSL 교육과정을 단위 학급에서 운영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아시아 시민교육과에서 찾아오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수 있어요. 강사비도 다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거를 신청해서 이거 KSL 교육과정은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강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굳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반올림이나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이 학생들을 부진으로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목표 교재의 구성을 잠깐 짧게 나왔었는데 교재의 구성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외국인 엄마들, 아빠들 사이에 무슨 유명한 학원 강사처럼 너희 반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부끄럽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5월, 4월 달 좀 지나서 이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 얘네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교사에서 했던 공감 독서라는 프로젝트를 한국어 학급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 독서는 뭐였냐면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시한 거는 우리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온책 읽기 나왔을 때 제가 전학공을 하면서 이제 연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온몸,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몸으로 읽고 2단계에는 짝끼리 얘기하고 또 모둠하고 얘기하고 전체끼리 얘기하고 그러면서 3단계 이 책을 가지고 삶을 느끼고 서로의 그 가정을 얘기하고 자기의 삶을 살펴보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 또 이렇게 같이 교실 속에 울리는 북소리라고 해서 같은 책인데 제가 읽어준 거랑 또 우리 반 친구가 읽어준 거랑 모든 짝이 읽어준 거랑 학생이 듣는 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고 또래 선생님, 옆에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독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 책꽂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책꽂이. 그냥 도서관에 책도 많고 하지만 저는 이제 교실을 약간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로 꾸미고자 했는데 요 책꽂이를 안 샀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랐는데 별거 없어요. 특별한 책이다. 이 책은 선생님이 읽는 책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 책을 이제 뭐 이때는 뒷문에도 놨지만 요즘에는 제 앞문 칠판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놓거든요. 그래서 그달에 아이들이 읽어야 할 중요한 책은 제가 여기다 놓고 이 책 읽어. 저의 허락을 따라서 읽어요. 근데 애들이 꼭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뭔가 흡족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목록을 정했어요. 그래서 4, 5, 6월, 7월 달까지 교육과정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계절이나 가족이나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잡아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애들은 아직 저학년 애들이 많아서요. 몸으로도 많이 하고요. 움직이면서 기억, 니은 배웠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니은, 디귿, 비읍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활동했고요. 두 번째가 이 줄줄줄 시 읽는 소리라고, 네, 줄줄줄 시 읽는 소리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이제 시를 그 달마다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정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유튜브에 한글이 트이는 동시랑 말놀이 동시랑 지금 2학기 때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든 한트동 한글이 트이는 동시 아마 저학년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교재를 가져와서 2학기 때는 이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이 음원을 반복 재생을 해요. 계속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고 월요일 날은 읽어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도토리란 시를 아침에 읽고 왔거든요. 화요일이 되면은 그냥 보고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또 들으면서 쓰고 수, 목, 금 이렇게 활동을 해서 마지막 금요일 날은 입으로 외우고 그림도 그리고 몸으로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강력 추천하는 활동이에요. 정말 이걸 했더니 1학기 지나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예멘 어린이가 1학기 끝날 쯤에 그림책을 읽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냥 KS 교육과정의 단어를 보는 것보다 동시나 그림책이나 이런 걸로 애들이 접했더니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투동 동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거 2학기 제일 첫 번째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고 마지막 금요일, 이제 첫 주 금요일 날 제가 녹음을 한 건데 들어보세요. 가지는 가지다 싫어 가지 여러 가지 최고는 다 좋은데 왜 하필 가지냐고 이 가지 내가 먹어줄래 그래 참 가지 해달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가지라는 뜻에서 가지 여러 가지라는 뜻도 나왔고요. 네가 가지 먹어줄래 할 때 좀 느끼셨나요? 그래를 제일 좋아했다는 거? 저 가지를 제일 왜 하필 이 시가 가지냐? 난 안 먹는다. 처음에 거부했어요. 이 시 배우기 싫다. 가지는 우리 엄마만 먹는다. 했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해주고 사실은 얼굴까지 해주고 싶었는데 얼굴은 노출하기 싫다고 저에게 얘기해서 음성만 들려드렸어요. 아까 디지털 기기는 저희는 좀 풍족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패드를 1인당 한 곳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를 통해서 시험도 보고 이 외국인 가정의 특징은 엄마들이 집에서 한국말로 영상을 틀어주지 않아요. 자기 나라 아랍어 영상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두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 보는 게 다고 집에서는 보지 않는데요. 집에서는 자기 나라 말 영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빌려달라면 빌려도 줘요. 그래서 자두도 막 여기 얘는 자두 보고 얘는 동시 보는 원숭이 동시 보고 얘는 자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영상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오픈형 받아쓰기라고 아까 그 시를 읊었던 애가 얘예요. 6학년 나이는 15살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한글이 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자존심을 상해해서 늘 이렇게 오픈형 받아쓰기를 봐요. 그냥 대놓고 컨닝하라고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알아차리는 게 있어서 일부러 얘네들이 나이 많은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하고 공부할 때 자존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날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고 한국말을 하고 이제 너네 교실로 돌아가자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교실에 있어. 왜? 저 교실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도대체 한국말 이렇게 해서 안 되니 했을 때 뭐였냐면은 얘네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게으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 아랍어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 있거든요. 저는 예산 아랍 학생들이 많아서 아랍어 선생님들이 얘네들하고 이렇게 같이 윷놀이도 해주고 놀아줘요. 실뜨기 애들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통한 문화 체험을 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아랍 학생들이 왔을 때
경찰관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학교 찾아오고 했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뭔지,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게 이런 게 잘 통하지 않아서 따로 경찰관 아저씨, 제복을 입은 아저씨 경찰관을 일부러 불렀어요. 여기는 조금 여자 선생님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경찰 아저씨가, 여기 두 번째 그 선생님이 통역 선생님이에요. 경찰 아저씨가 얘기해주면 통역 선생님이 얘기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매해 학기 초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조금 학생들이 이제 밖에서 밖에서 폭력 활동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친다무자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애들한테 너네 그러면 학급에서 뭐 제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다 친구가 없대요.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어린이날, 이 외국인 학생들이 자기 반 친구들한테 어린이날 축하해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제가 이거 받고 되게 감동의 물결이었거든요. 맞춤법은 다 틀려요. 뭐 사랑해요,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고요. 여기 제가 아까 그림책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요즘 강물처럼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맞는 한국어 학급이지만 부딪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